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건으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첫 조사 이에 오늘도 두 번째 검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어제 조주빈에 대해서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먼저 원래 첫 조사 때는 자신의 신상이라든지 범죄 전 생활, 성장 배경 이런 좀 기본적인 걸 먼저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피의자 신문 할 때 보면 네네. 처음에 이름, 성명, 이름, 나이, 생년월일, 주소, 본적, 네. 직업, 학력, 병역 관계, 건강 상태, 재산 관계를 쫙 물어봐요. 경제력까지. 네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 네네. 이제 첫 조사를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또 조사가 시작되는 건데 아마 글쎄 모르겠습니다. 범행적 생활이나 성장 배경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왜냐면 네네. 이게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첫 조사로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배경 같은 거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네네. 이 사건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 배경에 대한 그 사람의 성장 배경이라든지 이 범행을 하기 전에 학교에서 무슨 일인지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보는 또 하나 이유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우리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의 가상화폐를 해가지고 속된 말로 믹스 앤 텀블러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세탁을 했다. 네네. 근데 보세요. 검찰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 거라고요. 조주빈 혼자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성장 배경이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 사람이 충분히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드는 건지 아니면, 네네. 아무리 봐도 얘는 이거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라는 판단이 들면 후자의 경우라면 혹시 배우나 공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캐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이 조주빈이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배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공범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수정 교수님 그런데 이 조주빈 사건 담당하는 이 부장 검사가 지금 화제인 것 같아요. 이 초대 양성평등 담당관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에 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나름대로 이제 경험이 있는 검사를 배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사이버 공간상에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사를 해본 분을 배정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은 조남이 유현정 이제 부장검사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분이 나름대로 그 전에 소위 이제 신종 성범죄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성들을 비싼 알바로 유인을 해가지고 채팅 사이트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폭력을 하거나 성매매 이제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이제 카페들이 있는데 그 수사를 맡아가지고 그 커뮤니티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당 부분 엄벌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엄벌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양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신 것 같아서 그래서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검찰은 지금 대면 조사를 하고 있고 경찰도 지금 계속 수사를 하는데 일단은 이 암호화폐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애초에 조주빈이 이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 암호화폐를 썼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이게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조주빈이란 사람은 사실은 온라인 사기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그전부터 아마 지금 이렇게 성착취물을 가지고 사업을 한 지는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전에 이제 본인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꽤 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또 아무래도 IT 계열 전공을 하다 보니까 전자거래 같은 데서는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의 사건과 연관된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려진 데만 이제 계좌가 3개고 거래소가 한 5군데 정도, 3군데, 5 늘어가지고 이제 대행업체까지 하면 5군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전문 지식 같은 게 있느냐. 그리고는 더 큰 문제는 지금 다크웹 사이트에서 아동 이제 성착취물을 해외에서 거래하는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딥웹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쪽에도 일종의 방을 운영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인스턴트 메시지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FBI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들어가고 해서 인스턴트하게 메시지를 서로 대화를 하는데 음란물도 이제 서로 교환을 사고팔고 하면서 네. 그런데 그 이제 사이트는 사실 일반인들은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메시지가 자동으로 일정 기간 후엔 자동으로 다 삭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보까지 알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국제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거래하는 이런 이제 어떤 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또 이제 조주빈의 이 심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큰 상황인데 조주빈이 포토라인에서 쓰면서 이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어떤 뭐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네. 뭐 본인 스스로 악마라고 칭했는데 이런 심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 뭐 이제 이 사람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뭐 그냥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만 협박을 해가지고 뭐 성착취물을 만든 게 아니고 꽤 사회적으로 이제 위치가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다 털어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하고 그리고는 아마 그중에 일부는 또 유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자의식의 고양이 된 과정이 있었던 것 같다. 더군다나 작년도부터는 이제 언론사 기자들이 이 사람의 꼬리를 잡고서는 계속 이제 대화를 좀 온라인상에서 나눠보자고 구애를 했던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구애라고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는 와중에 굉장히 자존감이 과잉으로 이제 증진이 돼가지고 결국 본인을 악마라고 지칭을 하면 사실 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들은 그렇게 지칭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기를 악마라고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제 어떤 최근의 경험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무법천지에서 전지전능하게 사업을 해도 너희는 나를 어차피 검거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네네. 이제서야 이제 정말 뭐 커다란 이제 뭐 그 비행 중에서 범죄 중에서 쥐꼬리 정도를 잡고서는 지금 겨우 수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유명인들을 언급한 걸 보면 이 사람이 거의 자기랑 동급으로 생각하거나 오히려 유명인의 약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두려움에 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네. 뭐 일종의 경고성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닌가. 어쨌든 굉장히 과잉으로 자의식이 지금 증진돼 있는 상태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포토라인에서 뭐 JTBC의 손석희 사장이라든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언급했고 또 대화방에서도 보니까 이 대화방 참여자들한테 나는 손석희 사장과 형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다. 이게 다 자존감의 과잉 이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서로 간에 어떤 그 거래가 있었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텔레그램이라는 데는 뭐 그냥 익명이고 무차별적으로 아무나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손 사장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과도 지금 서로 간에 뭐 대화를 나눈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 뭐 그런 상황에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히 전혀 인터랙션이 없었던 사람을 그냥 갖다가 붙인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피해자인지 아니면은 뭐 어디까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조주빈이 어떤 형량을 받을지도 관심인데요, 변호사님. 네. 법무부에서 태스크포스를 꾸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서지현 검사가 참여를 한다고 하는데 서 검사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론적인 얘기인 건 실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정 검사가 뭐냐면 네.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하나의 범죄단체 조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언제 원래는 사실 저주 만들 때는 이런 데다 쓰려는 건 아니에요. 뭐 조직폭력다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건데 실제로 최근에 어디다가 저 검찰에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을 하기 시작했냐면 보이스피싱. 아,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뭐 인출책 따로 조직책 따로 다 그냥 사기랑 전자금융법 위반 이 정도로 했는데 네네. 굉장히 규모가 큰 저 보이스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 범죄단체 조직죄로 기소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죄 나온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이 그렇게 뭐 항상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 이거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조직도 총책부터 인출책부터 쫙 조직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휘 명령 계통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범죄단체 조직죄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됐었고 네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조주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보시면 무슨 뭐 던지기 수법으로 돈을 찾아왔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네. 쭉 나름의 조직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고객근무요원, 사회복무요원도 이용해가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하나를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법무부와 검찰에서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고, 네.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실제로 이런 걸로 기소해서 유죄받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그 지휘 명령 계통이 있느냐, 돈이 많이 오가느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것까지 좀 봐야 될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근데 조주빈뿐만 아니라 지금 네. 제2, 제3의 조주빈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드러난 게 과거에 이 조주빈이 운영했던 박사방 회원 출신인데 본인이 이런 비슷한 대화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태평양, 닉네임 태평양이라는 사람이 잡혔는데 16세 청소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소년범이 돼서 처벌이 강하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소년범인데 뭐 형사 미성년자 14세는 넘은 사람이고, 아, 예. 그러니까 소년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 형량에서 좀 유리하게 받는 건 네. 예를 들어 징역 10년이 아니라 단기 5년, 장기 15년 이렇게 해서 5년에서 15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네. 이제 교화되는 상태를 보고 형을 정하는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범행 당시에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가 안 되거든요. 사형이나 무징역. 근데 이거는 사형 범죄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현실적으로 무징역도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 소년범이라고 해서 소년법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뭐 16세라고 해서 엄청나게 뭐 혜택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살인이나 뭐 이런 범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만 이제 나중에 판결을 쓸 때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장량 감경을 해주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실제로 형을 양정을 할 때 판사가. 근데 이거 죄질의 형태를 봤을 때 16세다, 네. 학생이다, 미성년자다. 네가 뭘 알겠니? 예. 불쌍하지? 그러니까 봐줄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범행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16세라고 해서 뭐 조주빈에 비해서 형이 더 적게 나온다? 그렇게 볼 만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속보가 나와서 좀 전해드리면요. 이 경찰에 따르면 이 조주빈의 32억 암호화폐 지갑이 수사 혼선을 노린 가짜라고 합니다. 교수님, 저런 이렇게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네요. 참 흥미로운 얘기예요. 네. 지금 이제 찾아야 되는 돈이 뭐 수백억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뭐 박사방만 하더라도 3등급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헤비 유저들은 뭐 6만 명이라는 건데 만약에 100만 원씩 냈다 쳐도 도대체 돈이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제 돈이 범죄 수익이 찾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짜 지갑까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도대체가 그냥 20대 청년이 할 수 있는 일로는 보이지 않아서 예. 아주 고도로 이제 범죄 수법이 진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나 할 법한 일을 개인이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러기가 어렵다. 점점 이제 조직, 아까 뭐 범죄 조직, 뭐 그 처벌 수위를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실제로 그렇게 가담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가담한 사람 중에는 대단히 범죄 지식이 진전이 된 사람들이 많고 네네. 단순히 한국에서만 범죄 경험이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사실은 아동 음란물을 그러니까 서로 거래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도 여기 지금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른바 지금 M번방이잖아요, 이게. 네. 이게 조주빈이 붙잡혔으면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아직도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럴 리가 없죠. 그래요? 네, 뭐 사이버 공간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무법천지입니다. 아, 예. 조주빈만 특이한 게 아니라 네네. 조주빈 같은 사람들은 사이버 공간상에서 이미 많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는 앞으로도 조주빈이 아무리 엄벌을 받더라도 수백억을 다 찾아내지 못하면 예. 돈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조주빈처럼 될 겁니다. 아,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는 이렇게 사이버 공간을 무법천지로 내버려둬도 되는 건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네. 전혀 뭐 사이버 공간을 제재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좌 추적도 못하게 해놓고 뭐 예.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을 거의 입증하지 않으면 네네. 그런 뭘 도대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조주빈도 주변인들에게 내가 잡힐 리 없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면서 서로 불법 행위를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제를 이제 정치권에서 또 이제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아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저는 양보할
권리는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의 인권이 우선이지 네. 성인들의 자유권이 우선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와중에 결국에는 아이들이 이 지경에 이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번 참에 무엇인가 좀 입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엄정한 처벌만큼이나 근데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 뭐 사실 피해자가 이미 피해가 발생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해가 발생한 피해이기 때문에 예. 구제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알려졌는데.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다는 게 이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건 뭐냐면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저건데 이게 언론 보도 보서 아시겠지만 이거 피해자 인적사항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부 저 사이트에. 그럼 사실 피해자들은 못 살잖아요. 단순히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까지 돌아다니면. 그러니까 영상을 지워주고 예를 들면 뭐 요새 뭐 디지털 장의사라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지워주는 건 당연한 거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변경하게 해서 완전히 과거와는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지원하는 것. 이 정도지.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거지. 이미 돌아다니는 영상으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구제가 되겠어요. 좀 안타까운 일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추가적으로 또 이 조주빈 사건 관련 속보가 들어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밝힌 내용인데 그 암호화폐 계좌 3개 중 2개는 가짜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억 계좌죠. 이거는 조주빈의 소유가 아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속보까지 좀 다뤄봤는데요. 뭐 제2의 제3의 조짐이 나오지 않도록 또 이 성착취 범죄에 대한 단죄 또 예방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수정 교수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